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세종시의회가 최민호 시장의 공약 사업인 정원 박람회와 비축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최민호 시장과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예산을 다시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측 시의원들은 시민 혈세를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한솔 기자입니다. 세종시의회가 추경안 심사 줄다리기 끝에 최민호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 관련 예산 14억 5천만 원과 세종 비축제 예산 6억 원입니다. 최 시장은 정원박람회가 정부 지원 국제행사로 승인돼 국비 77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국비를 20% 지원하기로 하였음에도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국비를 반납하며 사업이 무산되게 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2년 뒤 열릴 행사에 대비해 투자를 늘린 화훼농가 역시 민생 경제를 외면했다며 시의회를 비난했습니다. 도움이 되는 입장인데 지금 이것을 세종시 의회에서 이렇게 한 방에 날려버리니까 우리 생산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참담하고.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가세해 여소야대인 시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을 고의로 무산시키려 한다며 시의회를 몰아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혈세 낭비를 막는 책무에 충실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지방세 수입 감소로 세종시 재정 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두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는 겁니다. 15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막연한 단순 계산을 통해 추후 입장료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어 예산 편성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이달 중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삭감된 예산을 살리겠다고 밝히고 있어 예산안을 둘러싼 양측의 충돌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대전시와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에서 민선 8기 5번째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장우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와 증액을 요청했고, 이상민 시당위원장은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국회 예산심의에서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국내 최초로 신교통수단, 이른바 무궤도 굴절 차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궤도 굴절 차량은 트램과 굴절버스가 결합된 형태로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겉모습은 트램, 하지만 바닥에 선로가 없고 차체에 고무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구분기를 통과하고 비탈길을 오르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트램과 굴절버스를 합친 신교통수단 무궤도 굴절 차량으로 호주와 중국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하기 위한 국제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중교통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으로 아주 적합하다고 하면 우리가 3, 4, 5호선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궤도 굴절 차량의 최대 장점은 트램의 40%에 불과한 건설비와 짧은 사업 기간입니다. Lack of no need for construction of tracks, overheads. It is actually quicker to implement. 그러나 신교통수단인 만큼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도시철도가 아닌 버스로 분류돼 차량 구입에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내구 연한도 경전철은 25년이지만 버스로 분류되면 최대 11년에 불과해 차량 교체 비용도 부담입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지금 완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령 정비, 그다음에 규제 개선, 그다음에 장기 종합 계획에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대전시는 내년 말 시범 운행을 목표로 정부의 규제 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대전시가 동구 용운동에 들어서는 대전의료원 건립사업 설계안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설계안은 편리한 진료 동선과 숲길을 이용한 산책로, 병원 확장을 염두에 둔 배치 계획 등 이용자 중심의 자연 친화적 설계가 특징입니다. 대전의료원은 1,759억 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7층에 319병상 규모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는 앵커 리포트 순서입니다. 며칠 뒤면 민족의 명절 추석인데요. 즐거워야 할 추석에 걱정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문자 사기, 이른바 스미싱 범죄입니다. 맘카페에 올라온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실까요?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안내드린다. 신뢰할 만한 발신처 이름에 그럴듯한 문구를 보다 보면 함께 전송된 인터넷 주소를 누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랬다가 악성 앱이 설치되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도둑맞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자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정상적인 문자와 구분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청자들이 깨놀고 있을 때 층간소음이라고 연락하면 안 누를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히 누르지. 또 배송 완료됐다고 우체국 택배라고 공공기관 사칭을 하잖아요. 안 속을 사람이 있겠어요? 실제 이런 공공기관 사칭형 문자 사기는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6만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추석 연휴에 관련 사기 피해가 특히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추석 연휴 동안 문자 사기를 24시간 탐지하면서 악성 앱 발견 즉시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추석 명절을 이용해서 시사성을 교묘히 활용을 해서 또는 택배의 번호를 활용해서 스미싱의 범죄가 빈발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클릭하기보다는 주변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개인정보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신자가 조심해야만 하는 수동적인 대책에 불과한데요. 전문가들은 통신사와 문자 재판매 사업자 등 발신자 측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200개 가까이 난립해 있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의 진입 요건을 높이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 불법 스팸 문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문자 판매사들이나 재판매사들의 해킹을 통해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안 대책도 필요하고 특별히 이동통신 사업자들도 인증수단을 통해서 적절한 판매사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해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일괄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전화번호 112 또는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등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대전시 복명동의 22층 높이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주민 30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전지법에서 열린 김선광 대전시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대학생 등 8명에게 11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대학 후배들이고 대전 중구 거주민이 없어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요즘 종이로 된 온누리 상품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할인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종이 상품권은 대부분 품절된 상태고 모바일이나 카드형 상품권까지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에 있는 한 은행 앞 최고 10%까지 할인해주는 종이형 온누리 상품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판매 1시간도 안 돼 10,000권 8,000장이 모두 팔렸습니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서 제가 원래 번호수를 못 타가지고서 오늘 다시 왔어요. 상품권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전통시장 행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품권도 확보가 어렵고 이제 사람들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물량 부족으로 이제 행사가 조기 종료될 것 같아요. 온누리 상품권의 인기가 폭발한 것은 높은 할인율 때문입니다. 정부가 추석을 맞아 이번 한 달 동안 종이 상품권은 기존 5%에서 10%, 모바일과 카드형은 10%에서 15%로 할인율을 대폭 높인 겁니다. 이렇게 할인율이 모바일과 카드형이 더 높지만 종이형이 인기를 끈 것은 앱 설치 등의 불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 앱을 설치해주며 손님 유치에 나선 시장도 생겼습니다. 어르신들이 이 카드 사용 까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 매니저라든가 사무실 직원들이 언제든지 어르신들 그 앱을 깔아주기 때문에 할인율을 높이자마자 온누리 상품권이 품절 상태를 빚을 정도로 인기를 끄는 것은 고물가와 불경기 속에 알뜰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진 한 단면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신생아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는 돈을 주고 신생아를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버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의 항소심에서 아내에게 징역 4년, 남편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1년 7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미혼모 4명에게 접근해 각각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데려온 뒤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부는 아기들을 기를 목적이었고 훈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심야에 대전의 아파트 단지를 돌며 차량 10여 대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440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가운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긴급 상황반을 운영하고 응급 환자 이송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